미디어요? 저는 이제 광고 쪽을 키워드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광고처럼 크리에이티브한 부분이 필요한 부분에 인간이 아니라 어떤 기계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대신한다. 그런 쪽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유저들의 그 검색 정보 활용해가지고 광고 끼워넣기 하는 것들도 AI 뭐 미디어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니까 결국은 빅데이터도 하나의 연상 키워드로 사람들이 선호하는 어떤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상품이나 이런 것도 검색해주고 결국은 그런 것도 인공지능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자연어 처리가 AI 미디어 쪽에는 상당한 그 빅데이터가 모집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는 뉴스 스마트 미디어라고 하면은 뉴 미디어, 멀티미디어, 그리고 하이브리드, 크로스 미디어, 로봇 저널리즘, 추천, 네, 소프트웨어 로봇을 의미합니다. 네. 소셜 로봇, 그리고 스피커. 소셜 로봇이라고 하면은 사회적 로봇. 사람들과 함께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구조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쪽이라고 생각입니다. 방송, 라디오, 신문, 기자, PD. 큐레이션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또 음악 같은 경우 라디오 방송할 때 음악도 중요한 채널이잖아요. 네. 미디어 아티스트, 또 과학기술이요. 실제로 이러한 기술이 예술 쪽에서는 일반인들이 사용하기 전에는 아티스트들이 먼저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화되기 때문에 저는 일자리도 떠올라요. 아마 기자분들이나 줄어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 시티요. 디지털 사이니지, 가상 스튜디오, 가상 현실, 혼합 현실, 네. 홀로그램, 텔레프리전스, 스포츠 중계, 건축, 그리고 공간, 박물관, 미술관, 교육, 이런 사이버, 이 캠퍼스나 사이버 교육, 저는 또 인터랙티브라는 단어가 좀 더 아바타, 인플루언서, AI 아나운서, 시나리오, 그 딥페이크 영화 시각 효과, AI가 결합돼서 이런 기술들이 많이 보이고 있더라고요. 제작을 이제 사람이 하지 않아도 되고. 병영이요. 1인 미디어 소비라는 개념도 있고 1인 미디어 즉 제작 관점에서도 그 저작권도 브이로그요. 통역, 번역, 소통하는 데 있어서 언어의 장벽이 없어지는 미국 CNN 방송을 실시간으로 한국말로 바꿔서 실시간 상호작용, 개인화, 개개인한테 입맛에 맞춰. 그러니까 사실 전달과 별개로 입맛에 맞출 부분도 또 많잖아요. 가짜뉴스. 챗봇, 게임, 스토리텔링, 시나리오. 사람이 손이 아니라 데이터 바탕으로 감정선을 찾아서 얘가 스토리를 짜주는 저는 검색이라는 것도 떠올라요. 수많은 미디어 중에 맞춤형 추천해 주려면 검색도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생명과학, IoT, 에듀테인먼트, 게이미피케이션, 교육도 이제 재미있게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듣고 지시하고 이게 아니라 요즘은 맞춤형으로 이제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텍스트가 사운드로 자동으로 AI로 바뀌는 게 있어요. 텍스트가 사운드로 바뀌고 그게 이제 오디오 가이드로 나오는 것도 AI가 적용돼서 그 오디오 가이드가 관광 쪽에도 접목되고 박물관 같은 데 큐레이팅 하는 데도 접목되고요. AI 미디어 시대가 일자리를 어떻게 새롭게 창출할 수 있느냐, 어떤 분야에 창출될 수 있는가. 기존의 일자리를 완전 대체하는 형태로가 많을지 아니면 좀 이렇게 협업을 통해서 하는 형태가 많을지 MS 쪽에 포털이 있는데 거기에 그 기사들을 큐레이션 그러니까 추천해서 올려주는 게 있는데 사람이 하던 것을 다 AI가 해서 일자리들이 다 해고됐다라는 또 그 기사가 좀 있었습니다. AI세, 뭐 로봇세 이렇게 지금 나올 건데 빈익빈 부익부가 그냥 완전히 돼가지고 한쪽으로 막 99%, 1%가 99%에 장악을 해버리니까 그러면 그 99%의 그 일자리를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느냐. 큐레이션 관점에서 얘를 어떻게 어디에다 활용할지 미디어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좋은 아이디어나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AI 미디어 시대가 됐을 때 우리가 가장 그 심해를 많이 받는 업종, 산업이 어딘가.
AI가 사유화 가능한가? 콘텐츠하고 데이터 같은 부분에 대한 사유화가 클 것 같아요. 많이 핫해진 게 유튜브, 그다음 줌, 넷플릭스, 거의 콘텐츠 회사들이잖아요. 근데 결국 우리가 사용했던 것들이 그들의 콘텐츠가 되거든요. 그게 엄청난 자산이어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그 기업으로 물리는 거여가지고 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국이 해야 된다. 그건 사실은 불가능한 것 같고 국내는 사실 크기가 힘들었던 게 규제 문제도 꽤 컸고요. 뭐 기업이 뭐라 할 때는 규제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스타트업도 키운다고 해서 과연 세계 시장으로 갔을 때 그게 가능한지도 문제고요. AI 미디어가 되면 매스미디어 시장에서 1인 미디어 시장으로 좀 많은 변화가 흐름이 바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1인 미디어에서 어떤 시장을 좀 창출할 수 있을지 좀 1인 미디어에서도 구체적으로 거의가 시각 미디어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에서 사진 기반으로 했지만 지금은 이제 영상뿐만이 아니라 경영에 있어서 마케팅에 되게 활용이 되고 있고 핀터레스트도 그렇고요. 오히려 그러한 그 매스미디어에서 했던 부분들이 지금 이제 뭐 페이스북도 그렇고 뭐 카카오 스토리도 그렇고 이미지 기반 중심으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컨텐츠를 어떻게 융합을 할 것인가. 인공지능 미디어도 인간을 닮은 인간 같은 어떤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런 감정을 계속 집어넣는 것 같아요. 이미지 기반을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 컨텐츠, 우리 비즈니스일 수도 있고 국가 스타트업이나 뭐 또는 아니면 스마트 시티, 복지 이런 데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챗봇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든 챗봇마다 성격이 있거든요. 얘가 상냥한 아이도 있고 약간 장난꾸러기도 있고 이렇게 해서 대응을 하는 건데 이 챗봇이 해외 사례를 봤을 때 어디까지 할 수 있냐면 휴가를 가야 돼서 비행기를 잡잖아요. 그러면 이 비행기를 전문으로 하는 스카이 스캐너에 있는 회사의 챗봇을 불러요. 챗봇이 또 챗봇을 불러서 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가 상담해. 그러면 이제 비행기 다 되죠. 그리고 제주도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할 때도 그럼 기존에 원래 챗봇이요. 여행사들 뭐 어디를 가야 되고 플랜을 다 해줍니다. 뭐 탑승하라는 것부터 해서 다 해줄 수 있죠. 다 그런 것도 하고 맛집도 다 그냥 챗봇이 다 이 사람이 원하는 거에 맞춰서 머신러닝으로 인해서 다 플랜을 다 짜줄 수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여기까지는 안 돼요. 약간의 이제 흉내만 내는 정도인데 그러면 인간이 할 일은 거기에서 버스를 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핸드폰 하나 있으면 뭐 자동으로 타야 될 시간이면 타야 되고 어디를 가면 가고 이런 거 할 건데 그러면 우리처럼 관광을 기획하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냐고 하면 어르신들이 대상이면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만 볼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제주도에서 어디를 다녔으니까 이게 어른들이 대상으로 하면 좋은 여행이겠다. 아이들이랑 갔을 때는 이런 걸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기획 자체 있잖아요. 이 자체를 약간 설계하고 창작하는 거. 여행 프로그램도 창작이랑 같은 거거든요. 인공지능 미디어를 활용하면 실시간 여행 중에 뭐 쿠폰이든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어디가 더 좋고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오히려 좋으시지 않을까. AI 미디어 전에 미디어가 뭔가요? 정보 소통의 도구요.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다. 매개체는 거기 AI가 개입을 한 거죠 이제. AI 미디어가 개인 비서 역할을 해 보니까 우리 개인 완전 내가 아니 하고자 하는데 비서를 체험을 AI로 비서를 체험하더라니까 이거를. 나 이거 보니까 놀랐어요. 얘가 그냥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감정이 인입이 되더라고요. 이게. 사실 미디어 자체는 미디어일 뿐이잖아요. 어떤 콘텐츠, 어떤 양식, 어떤 스타일 이거에 의해서 뭐 광고라든지 뭐 마케팅이나 분야별로 해서 뭐 너무 방대한 거라서 사실 인간과 기계를 연결한 뇌신경망을 통한 정보 소통 도구. 뭐 이런 게 AI 미디어가 아닐까. AI가 컨텐츠를 기획하고 만들고 유통하고 소비시켜주는 것 그 컨텐츠의 총괄 기획자라고 되겠네. 그 기획자, 연출자 겸 제작자가 되기도 하고
인공지능 그 미디어를 하면 제 입장에서 그거를 스마트 미디어라고 정의를 한다 치면 인간이 배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카카오톡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인공지능 스피커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놈들이 어떤 서비스를 하는데 인간이 배제된 상태에 자기들끼리 커뮤니케이션하고 자기끼리 그 서비스를 연결해가 인간한테 제공해 줄 때 컨텐츠를 제공할 때 그거를 스마트 미디어 쪽으로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스마트 미디어는 훨씬 더 큰 거고 그 안에서의 어떤 그 지능화된 매체, 즉 그게 다양한 우리가 정보 소통의 도구, 웨어러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우리가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도구들이 많거든요. 네.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보면은 뒷좌석에 그 패널을 통해서 거기서 각종 정보나 내가 갔을 때 컨시어지도 엄청나게 중요한 하나의 컨텐츠 사업이 될 수 있는 영역이고 여행에선 더더욱 그럴 거예요. 네. 맞아요. 챗봇에서 컨시어지가 요즘 많이 적용되죠. 영화 허, 영화 루시, 제가 업그레이드라는 영화, 예, 특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랙티브 상호작용, 맞춤형, 실시간 도구, 실감형. AI가 선택, 결정, 감정이입. 책임도 져야 될 텐데요. 추천의 그 내용일 것 같아요. 대신 추천해 주는데 선택과 결정에 추천해 주는 부분들. 예. AI 미래의 가치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결정 장애를 치유해 주네요. 그리고 1인 미디어 산업의 성장으로 좀 적었겠다 하나.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자막을 다 달더라고요.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해준대요. 그 말은 또 1인 기업의 가능성이 거기서 열리는 거잖아요. 예, 비용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부분이 많이 누수 절약이 되죠. 그 영어로 얘기하면 이네이블러예요. 이네이블 가능하게 해줘. 인간의 그 정보에 대한 역량이나 그 정보량에 대한 그 지원 같은 게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지금 같으면 한 시간에 예를 들어 가지고 본인이 서치하거나 찾으면 한계가 있는데 AI 미디어가 되면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알아서 적재적소에 내가 필요할 때 다 제공이 된다든가. 그러니까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좋은 대안을 만들어. 영화 제작이라든지 드라마 제작할 때 이제 촬영하면서 어떤 식으로 편집이 반영돼서 최종 결과가 나올지를 바로바로 판단할 수 있게끔 예측할 수 있는 AI가 바로 어떤 모습들을 보여준다거나 해서 현장에서 바로바로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제작 공정의 효율화라고 같이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높은 수준의 전문가를 만났을 때 보통 이렇게 일 처리가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AI로 이제 되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죠. 이게 가상현실 중에 버추얼 세트가 지금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영상을 제작해도 그렇고 또는 우리가 유튜브를 제작을 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부분들, 뭐 시나리오든 제작에서든 뭐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인간과 공생하고 협업하고 가치를 줄 수 있는 기술로서 함께 가야 된다. 매스미디어가 아니라 개인에게 엄청난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는 게 바로 AI 미디어가 될 것이다. 윤리가 정확하게 개입이 돼가지고 이런 부분은 인간한테 제외되지 않는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일단은 기계가 중심으로 되면 거부감부터 느끼고 다들 그러는데 오히려 이러한 그 리터러시나 또는 교육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렵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사실은 우리 개인의 일상적인 매체들이 지금 거의 발전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조금 사람을 편리하게 해주고 도와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이 하고 그러한 역할들이 저는 너무 어렵기보다는 그냥 내가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뭐지?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누구지? 큐레이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 정도에서 인공지능을 생각하시면 근데 이제 교육이 필요하다. 기계와 쉽게 협업하고 공생하려면 좀 더 친숙한 환경을 많이 이런 것들을 스마트 시티나 이런 정책에서도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고 공유해 줄 수 있는 아까 저기 교수님께서 인공지능 그거 그러면 어떻게 그 사용하고 이런 거 얘기했지만 지금 빅데이터도 국가에서 공공데이터에서 공유를 하고 있지만 그거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가치가 있어도 가치를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정책적으로 이렇게 많이 연구가 되고 활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나리오 기획, 제작, 배고, 소비 등의
활용이 많이 AI가 될 텐데 인공지능 작가가 등장할 것 같고 개인 맞춤형 인터랙티브 미디어로서 발전될 것 같고 개인 맞춤형 추천, 뉴스라든지 음악, 방송, 영화 등의 추천이 될 거고 거기에 따라서 맞춤형 광고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또한 AI를 활용한 1인 미디어 산업이 성장할 텐데 제작뿐만 아니라 소비 관점에서도 1인 미디어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짜 뉴스를 걸러내기 위한 실시간 팩트 체크가 바로 이루어질 수 있고 인공지능 기자들이 많이 등장하게 될 텐데 현재는 날씨, 주식, 스포츠 분야에만 AI 기자가 등장하게 될 텐데 그 영역이 좀 더 다양하게 될 것 같고요. 경제나 정치 등 공정성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소비자들이 AI 뉴스에 대해서 거부감이 상당히 좀 적은 것 같고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어떤 24시간 기사를 생산해야 되는 영역에서 이 AI 기자들이 많이 그리고 포탈 등에서 AI가 뉴스 선별이라든지 게재 등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고 기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협업을 통해서 AI가 어떤 역할을 해주는 협업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자는 그래서 이제 취재원들과 협상을 하는 그리고 취재원들과 같이 이야기한 것을 분석하는 부분에서 역할들을 차별화해서 갈 수 있을 것 같고 AI가 각종 기사라든지 미디어, 영상 정보 같은 거에서 태그를 자동으로 달아주고 메타 데이터를 추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일이 태그를 달아주는데 이건 컨텐츠네요. 내가 원하는 태그들을 미리 입력을 해놓는 거죠. 그리고 만족 수준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 뭐 했는데 추천했어. 아 이거 별거 아니야. 뭐 이런 왜 무슨 몇 번 마음에 안 들면 그 다음은 이제 접게 되잖아요. 이 AI가 그 미디어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제 생각을 많이 하거나 아이디어를 많이 가진 사람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 되는 거죠. 이게 AI 비서 플랫폼사. 제 하루 플랜 중에 아침에 알람이 그 뉴스로 시작하거든요. 빅스비가 읽어주는 그 목소리로 아침에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뉴스 추천을 저한테 맞춰서 해주는 거긴 한데 기사를 글로 읽었던 거를 그 빅스비 목소리로 읽어주는 걸로 아침에 시작하거든요. 일단 포맷 전환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거네요. 텍스트를 음성으로 읽어주기도 하고 음성을 또 뭐 이미지화, 비주얼화 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그 가짜 뉴스 걸러주는 AI가 나오면 참 좋겠어요.